안녕하세요. 디딤돌 교육 개념 등대지기 맘꾼입니다. 이전에 우리 초등수학을 잘해야 중학수학을 잘한다. 즉 1학년 1학기 배우는 내용으로 초등과 연관된 학습을 살펴봤었잖아요.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에서 나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이 영상 시청 후에 다시 한번 시청 해봐 주시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주제로 1학년 2학기 즉 도형 파트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도형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렵다, 하기 싫다, 머리 아프다, 혹시 이런 건 아니시죠? 보통 아마 도형하면 삼각형, 사각형, 원, 그리고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라고 하면 에이, 뭔 소리야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시죠?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함께 확인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배우는 단원들이고요. 오른쪽은 초등과 연계된 단원입니다. 어떤가요? 초등 과정이 전부 다 연계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중학 과정은 초등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 파트를 학습하실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초등에서 도형의 정의, 성질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중학에서는 이 정의, 성질이 왜 성립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에서는 함수처럼 좌표 평면에 올려서 그 성질을 활용해서 대수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게 됩니다. 초등, 중등은 뭐 그래 알겠는데 고등에서 대수적으로 풀어나간다? 느낌 오시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고등 원의 방정식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는 아니니 놀라지 마시고요.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고등 개념도 등장을 하고 중학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실제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초등 개념이 필요한데요. 일단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세 각이 90도이니 나머지 각은 당연히 90도, 직각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사각형, 직사각형 둘 중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이라 생각을 하고 반지름 R과 마주보는 변이 같은 여기도 반지름 R로 길이가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지름 R이고 이쪽도 마주보는 변이 같으니 R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R, 4R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등 도형 파트가 정말 중요하다입니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초등에서 배운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고등에서 문제의 해결 포인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도형의 성질 고등에서 배울까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과정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형의 성질을 배우는 것은 중학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중학에서 확실히 해와야 할 부분이 이 도형 파트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초등에서 잘해와야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 첫 단원은 도형의 기초이고요. 초등에서는 평면 도형, 각도, 합동과 대칭이 연계가 됩니다. 그중 이 각도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 그리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배우는데요. 자, PD님 혹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뭐죠? 180, 오, 대단한데요. 사각형은요? 360. 오각형은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이 나실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각의 합의 수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 보시면 얘들이 뭐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저는 얘들 싫어합니다. 왜요? 제 얼굴하고 비슷해서요. 에이, 팍팍팍. 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제 얼굴이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쪼개진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각의 합이 삼각형이 2개니까 당연히 360도가 되고 3개면 540, 4개면 72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PD님, 이러면 외우지 않아도 아까 540도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다 쪼갤 수 있어, 나눌 수 있어를 머릿속에 팍팍 꼭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 뭐 이 정도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를 알면 중학과정에서 도형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합동과 대칭입니다. 자, 합동. 제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여기 단원에서는 합동이라는 개념과 대응점, 대응병, 대응각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합동에서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2 과정에서 배우는 닮음에서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 다양한 도형을 통해서 도형의 모습을 충분히 눈에 익혔으면 하고요. 여기서 선대칭, 점대칭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특히 점대칭 많이들 어려워하잖아요. 선대칭은 데칼코마니, 점대칭은 180도 회전,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담고 그 과정을 익혀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학 과정에 오면 여기 기본 도형에서 정말 중요한 평행선의 성질이 등장합니다. 이것만은 꼭 평행선과 함께 등장하는 막곡지각이라든지 동의각이라든지 억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중학 수학 내내 그리고 고등까지도 그 성질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증명하고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익히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 성질을 꼭 익혀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조선을 통해서 이제 하는 문제 해결 과정은 정말 중요하니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수직 이등분선이라든지 수선의 발이라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개념은 중학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이니 툭 치면 수직 이등분선, 툭 하면 수선의 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익혀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도와 합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합동에 앞서 작도에 대해서는 조금 작도 왜 배우지? 하는 이렇게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 뭐죠? 합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나 그려보면서 합동 조건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삼각형의 합동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알고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합동에서는 이것만은 꼭 합동 SSS, SAS, ASA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치관계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막 PD님이 눈을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자, 문제 하나 바로 볼게요. 자, 이건 어떤 합동 조건인가요? 양 밑변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아마 같을 거 30도, 60도, 30도, 60도가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서 ASA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배우고 나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떤가요? 얘는 정삼각형이고요.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고 얘의 각을 알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딱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거 풀 때는 얘와 얘가 합동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러면 얘 세 개가 합동이니까 얘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각 2의 크기는 60도가 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뭐 SSS, SAS, ASA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뭐요? 생각하는 힘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우픈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얘 가운데 딱 봐도 왠지 딱
정삼각형이죠? 맞습니다. 눈치가 빠른 애들은 정삼각형 그냥 60도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이들이 도형 과정에서 답만 확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답을 구했더라도 답이 맞더라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 애는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은 평면도형입니다. 여기 보이는 다각형의 성질, 원과 부채꼴은 1학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초등 단원에서 배우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은 정말 잘 해오셔야 하고요. 여기 단원들을 확실히 해두면 중학 도형 파트 그리고 고등 가서도 수월하니까 정말 중요하게 학습해야 될 단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작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작게 썼는데요. 직접적인 연계가 아니라 작게 썼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다각형의 넓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자, 피디님 혹시 평행사변의 넓이 공식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대답도 안 해주시네요. 자, 올해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잊지 않게 해드릴게요. 자, 평행사변행의 넓이 공식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행사변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로 나누는지, 또 마름모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누는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해를 하면서 외웠으면 합니다.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한다면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수월하겠죠. 그럼 아까 우리 피디님처럼 공식이 생각나지 않아도 평행사변형 여기 삼각형이 이쪽으로 가서 직사각형이 됐어. 그럼 최소한 공식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마 공식을 떠올려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우리들 응용력들 하잖아요. 물론 이 응용력 자체가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응용력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개념의 원리를 알아야 응용력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즉 증명을 알아야 논리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피디님이 홍보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입이 막 근질근질 거려요. 개념 기본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옐로 카드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옐로 카드는 경고잖아요. 개념 기본에는 옐로 카드 너 이거 꼭 읽어봐야 해 입니다. 개념 설명 중간중간에 우리 옐로우 박스가 있는데요. 이는 개념이 왜 그런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논리적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광고하고 갑니다. 피디님 이거 자르시면 안 돼요. 자르시면 경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에서 배우는 사각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니 공식만 외시지 마시고 이 단계별로 이해하면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초등의 다각형의 성질을 이야기하면 이것만은 꼭 무엇냐 하면 이 넓이와 마찬가지로 다각형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학습을 하자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 이 내용은 어느 학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가져와 본 건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각각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평직마정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고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겼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겼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생각하면 이해하고 또 이해함 바탕으로 외우게 되면 기억하기도 쉽고 아마 꺼내 쓰기도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의 성질을 학습하실 때에는 꼭 연결지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등 과정에서 학습을 해오면 중학에서는 평면도형, 다각형의 성질, 원과 부채꼴을 배우게 됩니다. 다각형의 성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쪼개진다는 내용을 꼭 염두해 주시고요.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내용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 머릿속에 콕콕. 그리고 이렇게 원과 부채꼴의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당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것보다 다양한 도형과 연결된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는 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등장할 원과 다각형의 첫 만남이라는 단원이라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만남을 거부하면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꼭 인정해 주셔야 되고 로미오와 줄리처럼 관계를 인정해 주세요. 자, 앞에서 배운 평행선의 성질이라든지 다각형의 성질이라든지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문제풀이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원에서는 반지름이 다 같잖아요. 이를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붙을 수도 있고 평행사변형도 막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도형의 성질을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숙달되기 전까지는 문제에서 활용하는 성질이 무언지 옆에서 한번 적어보면서 풀어보는 학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아까 여기 우리 원과 부채꼴도 그러지만 1-2에서 배우는 내용들에서는 정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특정 단어를 모르면 흐름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흐름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용어집을 만들어서 틈틈이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코 묻은 개념집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정말 코 묻은 개념집은 아니고요. 오늘 함께한 내용처럼 초등과 중등이 직접적인 연계가 되고 확장이 되고 그 과정은 중학과정에서 마무리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도형 파트에만 따로 나만의 개념집을 만들어서 중학과정까지 정리한다면 정말 고등 가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에 익은 개념집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이 중요했고 어떤 것을 자주 잊었고 자주 틀렸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 묻은 개념 도형집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드신다면 중간에 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연습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초등에서 정리하고 중학과정에서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연결지어서 끼워 넣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연습장을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입체 도형입니다. 초등 단원에서 이렇게 많은 단원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평면 도형을 배워왔잖아요. 평면 도형에서 입체 도형으로 확장되는 앞에서 우리가 평면 도형을 배워왔잖아요. 여기 입체 도형은 평면 도형에서 입체 도형으로 확장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에서 입체 도형은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공간 지각력을 키우는 과정에 정말 충실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시중에 교구들 되게 많아요. 그죠? 보면 사키나무, 맥포머스, 소막 큐브 이런 것들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돌려보고 뒤집어 보면서 공간 지각 능력을 충분하게 키워주시고요. 가깝게는 왜 과자 박스, 치약 박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색연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전개도 그려가면서 선을 그어보면서 학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보고 만져보는 학습 꼭 추천드리고요. 교구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평면 도형에서는 아마 칠교놀이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때 물고기 우와, 고양이 우와, 백조 우와 이렇게 만들면 우리 아이 천재야, 미적 감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칠교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이 삼각형으로 쪼개지는 것,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익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에 와서는 초등 과정보다 좀 더 다양한 도형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 1학년 2학기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컸던 단원이 입체 도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입체 도형은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2, 3학년 때는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일 중요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등에서는 문제로 나오곤 있고요. 그 이후 입체 도형의 원리는 고등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적분이라든지 기하 벡터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 때,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확실히 해야 하고요. 이 입체 도형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잠깐 확인을 하면 이렇게 피타고라스 활용해서 최단거리를 묻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렇게 딱 보시기에 최단거리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구해야 되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는 전개도를 정말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정사면체, 정육면체는 매우 중요하다 합니다. 고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도형이니까요. 확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아닌 참조입니다. 제가 앞에서 평면 도형이 입체 도형이 확장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면 도형이 모여서 입체 도형이 된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생활에서 사용하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거 절대 화투 아닙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 직사각형이 모이면 하나 모이고, 두 개 모이고, 세 개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직사각형이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직면체가 됩니다. 즉, 평면 도형이 이렇게 하나, 둘 모여서 입체 도형이 된다는 느낌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적분에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배워온 넓이와 부피는 적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 넓이 공식이 있어서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형의 넓이는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각형을 채워보면 어떤가요? 뭔가 부족하긴 한데 넓이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공간이 좀 많긴 해요. 그러면 이 공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또 더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더 촘촘해지면 이 넓이에 가까운 근사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하면 이 공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적분이라고 느낌적인 느낌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적분 개념까지 우리 알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입체 도형까지 중학과정과 연계된 초등과정, 그리고 향후 이 도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피디님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피디님, 그러면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같이 시청하신 분들도 학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익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개념을 연결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개념 연산과 개념 기본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충분하게 알차게 꽉 담고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개념은 옹고지신이다 이야기를 하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념을 쌓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보신 문제에서처럼 해당 학년의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 가면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초등 때, 중학 때, 그리고 고등까지 하나하나 잘 쌓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고등까지 가는 길, 이 디딤돌이 등대처럼 밝히고 있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실 거죠? 네, 이상 개념 등대지기 맘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